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야. 작전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양훈TV의 양훈입니다. 아,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한국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사건을 통해서 본 성인지 감수성과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국 남자로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저희 온 가족이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저랑 같은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자녀들도 다 학생들이었고 온 가족이 다 학생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그러한 한국 식당에서 제가 주방장 일을 좀 했어요. 한 1년 정도. 그곳에서 일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저를 도와주는 여학생이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온 여학생이 그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었어요. 주방에서. 그런데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바빴죠.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쁜데 그 바쁠 때도 그 사장님이 그 주방에 자주 놀러 오셔요. 심심하셔갖고 오셔서 이것저것 이야기 농담을 하십니다. 근데 그 농담의 그 수위가 어떨 때는 굉장히 도에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적인 농담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 여학생을 겨냥해서.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첫 경험 얘기 좀 해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일하다가 듣는데. 그래서 여학생 얼굴을 한번 봤죠. 그때는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 얼굴을 보면서 제가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시라고. 옆에 듣고 있는 내가 정말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저 어린 여학생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미국에 이렇게 혼자 와서 고생하면서 언어 연수 받으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른으로서 할 일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서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제가 그 여학생에게 따로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듣기에도 참 민망했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참고 있지만 말고 분명히 네 의사를 말해야 된다. 하시지 마라.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국에서 입시학원 강사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입시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은 상담을 많이 해요. 교무실에서.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른 선생님들도 몇몇 그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해 줄 때 보면 너무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손 이렇게 잡아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팔 같은 데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럴까 걱정스럽고 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꼭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학생들을 걱정해서 상담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나중에 그 걱정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삼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학원에 있다 보니까 저는 40대고 다른 선생님들은 30대 초반 막 이런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선생님들이 나를 그 꼰대의 잔소리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남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정말 참 정말 뜻밖의 엄청난 비보를 제가 듣게 됐죠.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가시게 됐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된 것이 성추행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존경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한편 제가 이렇게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들어서 혹시나 내가 존경했던 박원순 시장님마저도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그렇게 높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아주 큰 피해를 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렇게 아파서 정말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많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그 피해자의 변호인인가 하는 분하고 이렇게 막 기자회견들 여러 번 하고 그런 것들을
얼핏 이렇게 큰 제목으로는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읽어보는 게 또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요. 저는 사실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존경하던 분이셨는데 그리고 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 정말 제 입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그 피해자분이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박원순 시장님이 그 피해자를 진짜로 성추행을 했다라든가 또는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든가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피해자분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 박원순 시장님이 속하신 당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시장이 나오면 자기는 정말 힘이 든다. 힘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을 여러분들은 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그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성소수자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나 어떤 그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은 지금 여기 미국에서 지금 난리예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 그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이렇게 죽었잖아요. 총에 맞아서.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차별에서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에서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 이민자들이 어떤 살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민자가 살인을 했다. 그래서 이민자는 살인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편견과 차별을 갖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민자들은 다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엊그제 있었던 그분들의 기자회견이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박원순 시장이 자기를 성추행을 했는데 그분이 속한 정당이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다시 민주당에서 시장이 나오면 자신은 정말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분의 어떤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추행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한테 성추행을 당했으면 박원순 시장님한테 성추행 당하신 거예요. 근데 왜 모든 민주당을 싸잡아서 민주당한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주당이 그러면 성추행하는 당입니까? 이거는 이치에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애틀랜타에서 충격 사건 나서 우리 한인들이 6명이나 죽었잖아요. 이것도 저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이거는 인종혐오 범죄인데 이것을 성중독으로 인한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성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신이 성중독인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성중독이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인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성중독의 어떤 원인을 제거하겠다 해서 한국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저들이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사건까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자면 정말 길어지겠네요. 이 내용이.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일탈은 그 한 사람의 일탈입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영상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진짜로 그 피해자분을 추행을 했겠다 아니면 그 추행한 사실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피해자분이 그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한 집단을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일반화를 시켜서 프레임을 팍 씌워버린다라면은 이거는 그분의 행동이나
생각에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은 예정이 없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찍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